쇠라의 작품이 있던 39호실 가까운 곳에 43호실이 있습니다. 도착하셨나요?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묘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벽에 걸린 그림뿐만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 놓인 투박한 나무 조각과 기묘한 도자기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죠. 이 방은 문명사회를 등지고 원시의 낙원을 찾아 떠났던 화가 폴 고갱의 세계입니다. 고갱은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깎아 부조를 만들고 흙을 빚어 도자기를 구우며 스스로를 원시의 장인이라 여겼습니다. 이곳은 그의 그림과 조각이 어우러져 그가 꿈꾸던 야생의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갱은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그는 파리증권 거래소에서 일하며 큰돈을 벌던 성공한 주식 중개인이자 5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며 안정된 직장과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35세, 늦가기 예술가의 탄생이었죠. 그는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찾아 남태평양의 외딴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타히티는 이미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아 변해 있었습니다. 고갱은 실망했지만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꿈꾸던 상상의 낙원을 창조해냈습니다. 고갱은 현실의 타히티가 아니라 자신만의 낭만과 상징으로 재구성된 가짜 낙원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식민주의적 시선과 윤리적 문제로 비판적인 재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현실과 상상, 관찰과 왜곡이 뒤섞인 그의 예술 세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1891년 그가 타히티에 도착하자마자 그린 대표작 타히티의 여인들을 보시죠. 해변 모래사장 위에 2명의 원주민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표정이 어딘가 무겁고 서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듯한 침묵이 흐릅니다. 고갱이 꿈꾸던 타히티는 춤과 노래가 가득한 낙원이었지만 막상 도착한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 식민 지배와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고유의 문화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여인이 입고 있는 꽉 끼는 분홍색 원피스를 보세요. 이것은 당시 타히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원주민에게 입힌 서양식 옷입니다. 반면 왼쪽 여인은 타히티 전통 의상인 파레오를 두르고 있죠. 고갱은 이 대조적인 옷차림을 통해 사라져가는 원시의 순수함과 서구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는 현실의 우울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무심한 눈빛은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애도이자 침묵으로 서구 문명에 저항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고갱은 이들을 상징적 존재로 재해석하며 타히티를 서구적 판타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사에서는 이 작품이 예술적 낭만과 식민주의적 시선을 동시에 지닌 문제적인 작품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화려한 색채의 그림 아레아레아를 감상해 볼까요? 아레아레아는 타히티어로 기쁨 또는 장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림 중앙에는 붉은 개가 서 있고 2명의 여인이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피리를 불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그 소리를 듣고 있죠.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현실적인 색채입니다. 땅은 붉은색, 나무는 파란색, 하늘은 노란색입니다. 고갱에게 색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의 빨간 개는 악령이나 위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파란 나무는 영적인 세계를, 노란 하늘은 신성함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는 나무가 파랗게 보이면 파랗게 칠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과 상상을 자유로운 색채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시도는 훗날 마티스와 같은 야수파 화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해 신비롭고 몽환적인 초록빛 숲속 풍경인 백마를 감상해 볼까요? 어두운 숲속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하얀 말 한 마리. 그런데 말이 하얀색이 아니라 온통 푸른빛과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고갱은 당시 돈이 너무 없어서 타히티의 한 약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약값 대신 이 그림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그림을 보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세상에 초록색 말은 없다. 말이 너무 초록색이라서 싫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고갱에게 이 초록색 말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연과 영혼을 잇는 샤머니즘적 존재였습니다. 약사가 거절했던 이 그림은 이제 오르세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들 사이에 있는 기묘한 도자기 조각상을 찾아보시겠어요? 제목은 오비리입니다. 타히티어로 야만인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타히티 신화 속 죽음과 애도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기괴한 표정을 지은 여신이 피를 흘리는 늑대를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죠. 고갱은 이 조각을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문명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야만인이자 늑대라고 생각했고 이 조각상을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내 무덤 위에 이 오비리 조각상 하나만 놓아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그의 무덤에는 이 작품의 청동 복제본이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화상을 보시죠. 이 작품은 잠시 파리에 돌아와 머물던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캔버스 뒤에서 우리를 곁눈질로 바라보는 고갱. 그의 뒤쪽에는 그가 그렸던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황색 그리스도가 눈에 띕니다. 이 그림 속의 고갱은 자신을 고난받는 예술가 혹은 순교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동시에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깊은 고독감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습니다. 고흐와 고갱 두 천재는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결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고흐가 자신의 내면을 불태워 감정을 그렸다면 고갱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상상과 상징을 그렸습니다. 고갱의 이러한 대담한 시도는 훗날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마티스의 색채 해방으로 이어져 현대 추상 미술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의 세계로 떠났던 고갱의 여정 어떠셨나요? 이제 5층에서의 미술 기행을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오르세 미술관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특별한 장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르세의 상징이자 최고의 포토존인 대형 시계가 있는 방입니다. 고갱의 방을 나와 고흐의 방 쪽으로 되돌아가면 복도 끝 양쪽에 살롱드 오를로주라고 불리는 시계의 방이 있습니다. 고흐의 전시관 옆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고 29호실 옆 계단실 쪽으로는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편하신 곳으로 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동하실까요? 같이 인생사진 하나 남기러 가시죠. 이곳은 5층 관람을 마치고 2층으로 내려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살롱드 오를로주로 불리는 이 대형 시계의 방에서 우리는 그림 감상과는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시계바늘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보이시나요? 시계 너머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계는 이곳이 미술관이기 이전에 기차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지금은 창으로 들어오는 역광을 이용해 오르세를 방문한 사람들의 인생 사진을 남기는 명소가 되었죠. 1900년 만국박람회 당시에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시계를 올려다보며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곳은 그림이 아닌 시간과 그곳에 투영된 센강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관람객이 많은 날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 찍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여유 있게 풍경을 감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행운이 있다면 시계창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시계 틈 사이로 보이는 멀리 언덕 위에 하얀 돔의 건물을 찾아보세요. 보이시나요? 저곳이 바로 몽마르트 언덕과 사크레케르 대성당입니다. 19세기 말, 저 몽마르트는 가난한 예술가와 혁명가, 댄서와 시인들이 뒤섞여 살던 혼란스러우면서도 찬란한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곧 2층에서 만나게 될 툴루즈 로트렉이 밤마다 드나들었던 그 태폐적이고 활기 넘치던 밤의 도시였죠. 또 가까운 곳으로 유람선이 다니는 센강과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성당도 내려다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 말씀드렸던 몽마르트 주변에 환락의 밤의 파리를 그린 천재 화가 툴루즈 로트렉을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 68호실을 찾아주세요. 그곳에서 다음 콘텐츠를 이어가겠습니다.